누적곱기 8회부터 시작해서 간다 말씀드렸습니다. 15, 25, 28, 30. 나머지 괜찮으신가요? 말씀 안 해주실 건가요? 갑니다. 그러면 이걸로 일단은 그러면 원래 5개를 하기로 했는데 여러분 특별한 게 없으니까 일단 이 4개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15번부터 문제 번호가 순서대로 잘 나왔네요. 그럼 15번부터 한번 차근차근 한번 보면서 가도록 하죠. 자, 15번 문제가 뭐죠? 복소수의 참가 거짓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복소수는 처음부터 우리가 뭐 a 플러스 bi로 할 필요는 없으나 지금 여기 참거짓은 대부분 이 구조로 많이 가니까 일단 써보고요. 특별하게 조건이 없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어떤 문자를 썼었냐면 Z1하고 Z2를 썼으니까 일단 쟤를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죠. 대신 전제하는 거 반드시 이거 써줘야 된다. 실수가 돼야지만이 된다. 일단 15번은 이렇게 한번 접근해보죠. 자, 그러면 일단 기억번에서 요청했던 바가 무엇인가부터 보자. Z1이요. Z2의 켤레가 된대요. 라고 했을 때 Z1 곱하기 Z2라고 하는 걸 물어본 것 같아. 그러면 일단 문자를 좀 줄이는데 알파벳 순서대로 좀 줄여볼까요? 무슨 얘기죠? 얘가 A 플러스 얘가 BI고요. Z2의 켤레는 C-DI인데 실수 조건이 들어가 있으니까 A는 C, 즉 C는 A라고 쓰면 될 것 같고요. 그죠? D는 마이너스 B다라고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때 Z1이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A가 BI가 되는 거고요. Z2다라고 하는 걸 문자를 아예 바꿔버리면 되죠. C 대신에 뭐를 A를 갖다 주면 될 것 같고 D 대신에 뭐를 마이너스 B를 갖다 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주시는 게 제일 편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얘네들을 갖다가 뭐 해봐라, 곱셈해봐라 라고 한다면 당연히 얘네들은 A의 제곱 플러스 B제곱 뭐가 되죠? 네, 실수가 되죠. 꼭 이렇게 풀어야 되는 건 아닌데 일단 전반적인 느낌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기억번호 어떻습니까? 맞는 게 되네요. 자, 니은번 볼게요. 똑같죠? 앞쪽에 상황 똑같으니까 앞쪽 상황은 동일하다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Z1의 제곱 마이너스 Z2의 제곱이 과연 허수가 될 것인가를 물었으니까 이걸 제곱하는 것도 물론 의미는 있을 것 같고요. 합차 구조로 가는 게 조금 더 모양이 예쁠 것 같아서 얘를 합차로 공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Z1 더하기 Z2는 당연히 2A가 진행이 되고 Z1 마이너스 Z2는 2BI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4ABI가 진행이 됩니다. 그쵸? 그런데 이것이 과연 허수일까? A하고 B의 제한 조건이 없거든요. 자, 만약에 A가 제로나 혹은 B가 제로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뭐죠? 실수가 되거나 실수는 뭐야? A 또는 B가 제로이면 실수가 되고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 아닌 상태에서는 뭐가 나오죠? 순허수가 나온다고 볼 수 있었던 거니까 두 가지의 상황이라면 얘는 틀렸다고 보는 게 맞겠죠. 허수라고 단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요. 자, 디귿번 볼까요? 뭐라고 했었냐면요. 자, Z1 더하기 Z2, Z1 곱하기 Z2가 모두 실수라고 조건을 줬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될까 볼까요? 그러면 Z1 더하기 Z2가 실수고 Z1 곱하기 Z2가 실수예요. 그러면 쌤, 저기 식들을 집어넣어서 처리하는 겁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조금 다르게, 이제까지는 다 집어넣었으니까 좀 다르게 가볼까? 얘가 실수라는 이 말은 그죠? 여기에 해당되는 얘도 뭐가 나와요? 얘도 실수가 나와요. 뭐 이렇게 써볼까요? 얘 실수라고 하는 말을 제가 그냥 K라고 할까요? K의 원이라고 할까요? 그럼 여기도 뭐가 되죠? K의 원이 됩니다. 한 번 더 정리하면 Z1의 켤레 더하기 Z2의 켤레가 K의 원으로 똑같이 나타납니다. 여기 실수치를 제가 K2라고 쓸까요? 그럼 당연히 이것에 관한 전체 켤레, 곱셈에 관한 전체 켤레도 K2로 동일할 거여서 Z1의 켤레, Z2의 켤레도 K2가 되는 게 확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봤던 게 무엇인가를 봤더니 지금 이걸 물었거든요. Z1의 켤레 마이너스 Z2 그것이 Z1 마이너스 Z2의 켤레 지금 이거인가를 물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을 그럼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봤더니
쌤, 요거를 그러면 한쪽으로 좀 넘겨줄까요? 넘겨줘 봅시다. 넘겨줘 보니까 Z1 마이너스가 Z2의 켤레. 다시요. Z1의 켤레. 밖에 지금 막 난리가 났구나. 잠시만요. 자자자자자.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그죠? 저는 벌써 투표했는데. 자, 봅시다. 여기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죠? 나 여기를 또 역시 마찬가지로 묶으면 이렇게 하겠죠? Z2 마이너스 Z2의 뭐 지금 이런 상태였지 않았을까요? 그럼 이것이 과연 얘가 0이 되느냐? 이걸 지금 현재 묻는 거랑 똑같은 형태 같아. 자, 그럼 봐볼까? 내가 지금 이 빨간색으로 썼던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를 보자고요. 활용할 수 있을까? 봤더니 일단 어떻게 진행이 된가를 봤더니 문자가 좀 많잖아요. Z1의 켤레, Z2의 켤레, Z1, Z2. 그럼 선생님 여기에서 얘네들을 갖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를 고민해 보시면 되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Z2에 관한 형태와 그러니까 Z1, Z2 이렇게 문자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왔으니까 이게 좀 불편해서 저기 있는 것들을 좀 적절하게 활용을 한번 해봅시다. 네, 그럼 끝나죠. 무슨 얘기냐면 아니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거는 어차피 넘겨봐서 만들어진 수식이 이거였다면 일단 여러분이 이걸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를 좀 모양을 다시 써보니까 그럼 Z1 더하기 A가 Z2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Z1 더하기 A가 Z2의 각각의 켤레들이었는데 그럼 이건가를 물어본 거란 말이야. 그럼 뭐야 이게? 이거 어차피 얘랑 똑같으니까 얘가 당연히 K1일 것이고 얘 당연히 얘가 K1일 것이니까 당연히 빼면 뭐가 돼요? 0이 된다가 찹이 되버리지. 그죠? 네, 그래서 여기 나왔는 이것은 어떻다? 맞더라. 그래서 정답을 해서 뭐가 돼야 돼? 3번이 답이 돼야 되지. 직접 뭐 A, B, C, D의 조건을 구하셔도 상관은 없었지만 전체적인 실수 조건에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기는 우리 누적 뽑기로 갑니다. 누적 뽑기. 자, 그 다음에 이제 25번 때 저는 준비를 하고 있을게요. 25번 이제 2차 함수 쪽인 것 같은데 그 내용도 한번 잠깐 보면서 좀 특이한 표현들이 뭔가를 한번 좀 같이 한번 봅시다. 네, 25번. 자, 그럼 25번 한번 잠깐 봅시다. 자, 보니까 모든 실수에서 정의가 되고 2차항의 개수가 얼마짜리? 1짜리 2차 함수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f의 fx인데 절대값이 붙어있고 그게 0이 됐을 때 다음을 구하세요 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럼 일단 25번은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 축을 그리지 않고 일단 그래프를 최고차 양수니까 그렸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뭐라 그래놨냐면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요 놈하고 얘가 3이라는 놈의 함수값이 서로 간에 동일하다라고 하는 건 뭘 알려준다 그랬어? 대칭축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라 그랬지. 얘하고 얘 딱 중점의 위치가 얼마가 됐을까 확인해 보니까 이게 x가 1이었던 게 확인이 끝. 근데 거기 문제 두 번째 조건에서 fx 최소값이 얼마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4라고 했었으니까 우리는 요 점의 좌표가 얼마? 1, 마이너스 4가 된다. 이렇게 확인이 되겠지. 그럴까? 1, 마이너스 4. 그러면 이 수식은 fx는 최고차가 1, 1에 관한 대칭축 마이너스 4 이렇게 진행이 되었던 거겠지. 가능하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쌤이 일단 제일 먼저 는 0을 잡아볼게. 그러면 x-제곱이 얘가 4가 되는 형태, 즉 x-1이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되면서 이때 x는 3이 되고 이때 x는 얘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쌤 이거 어디서 보던 건데? 그치, 여기서 봤지. 이거잖아.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x축이라는 거지. 이게 x축이라는 거지. 그죠? 확인해 보니까. 야, 그러면 이 그래프는 조금 더 정밀하게 그려보면 마이너스 1, 0, 1, 2, 3. 그럼 얘가 1일 때 얘가 하나, 둘, 셋, 넷. 요 정도 느낌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왔던 거지. 이렇게 왔던 거지. 자, 그럼 여러분이 아마 질문하는 의도가 이런 거이지 않았을까 싶어서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이 바깥쪽 함수 기준으로 f의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f의 3도
0이 될걸? 그럼 니네가 이렇게 비교해 볼래? 이렇게 비교해 볼래? 그럼 여기서 첫 번째 어떤 사실을 얻게 되니? 절대값 fx가 통째로 마이너스이 되거나 절대값 fx가 통째로 뭐가 되면 돼? 3이 되면 돼. 근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얘가 불가능하지. 절대값이 어떻게 음수가 나오겠니? 이거 찾으면 되는 거지. 참 절대값 그래프 우리 지난번에 전체 절대값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찾아? 이렇게 찾을 거거든. 이렇게 찾을 거거든. 그럼 y는 전체 절대값 fx면 아래쪽에 있던 인간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그럼 요점의 좌표가 얼마? 1,4가 되면서 그래프의 구조는 이렇게 가고 아래쪽이 약간의 흔적만 좀 남겨드리면 이렇게 없어지는 거였겠지. 그럼 전체 절대값 fx가 이러한데 우리는 거기다가 뭐를 갖다가 그려? y는 3이라고 하는 요 놈을 갖다 그려. 그럼 무슨 얘기야? 여기가 이렇게 오겠지. 이렇게 오겠지. 이게 y는 3이겠지. 그럼 결과적 교점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들어가는 게 우리는 확인이 되지. 그러면 거기서 묻는 게 뭐야?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물었으니까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라는 의미의 이 절대값까지 여러분이 그려낼 수 있었어요. 이게 좀 약간 거시기 한 거야. 약간 느낌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마이너스 1이 0이다, 3이 0이다라고 하면 이게 같아지는 구조들이 두 번 있을 텐데 이게 불가능하지 않겠냐. 요것만 가능하지 않겠냐. 그래서 요거 따로 그래서 교점의 개수를 저기서 찾아보니까 4개가 완성이 되더라. 이게 누적 뽑기 25번 풀이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은 우리가 최근에 최근은 아니군요. 좀 됐네. 한 2주 전쯤에 여러분이랑 확대 축소에 관한 얘기 했었는데 그 얘기로 한번 28번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소개를 할게요. 28번입니다. 자, 최고차의 개수가 문제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칭축이 얼마? 2. 그리고 x축과 x축과의 교점의 좌표가 곱이 마이너스 15래.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봤더니 그냥 일단 최고차를 양수라고 가정하면 최고차 개수를 양수라고 제가 가정해볼게. 정확하게 모르니까 일단 가정해볼게. 그리고 나서 대칭축이 x는 1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냐면 x축과의 교점 x 앞에 곱이래요. 그럼 이거죠.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인 거죠. 근데 이 두 개의 곱셈이 얼마가 된다고? 마이너스가 15가 된다. 무슨 얘기야? 얘가 음수, 얘가 양수란 뜻이겠지. 그쵸? 근데 우리는 또 뭘 알고 있죠? 대칭축에 따라서 알파 더하기 베타의 중점의 좌표가 2가 되는 걸 얻으니까 여러분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 4인 것도 계산이 되고 곱셈이 마이너스 15인 것도 계산이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뭐 여기까지 찾았는데 알파 베타가 예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자, fx 3x라고 했어요. 자, 이게 fx야. 자, 그럼 저는 여기다가 fx 3x라고 하는 인간을 그릴 거야. 이거 제가 뭐라 그랬지? y는 fx 3x는 f가로의 얘가 3분의 1분의 x로 쓴다. 즉 밑에 분모에 깔려있는 이 숫자가 배율에 관한 이야기니까 이 그래프는 여기 위치가 알파였던 이 위치가 뭐로 올 수밖에 없다? 3분의 알파. 베타였던 위치가 3분의 베타로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이거? 그러니까 저기 확대에 관한 이야기, 축소에 관한 이야기 할 때 제가 여기를 이렇게 가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 안에 만약에 3배만큼의 인원이 만약에 여기 들어왔다 치면 나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3분의 1의 공간으로 범위가 줄어든다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이렇게 쓰는 거예요. 3분의 1배다. 수민이 이거 기억나니? 우리 했던 거? 네,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강요하나요? 요 두 가지 범위가 이렇게 오더라고. 자, 그러면 이제 거기서 얘기했던 게 뭐야? 이렇게 됐을 때 이거를 덧셈하고 곱셈하려고 했는데 참고로 거기 표현에서는요. 이거를 알파 베타로 줬어요. 그냥 제가 약간 그냥 표현을 바꿀게. 그럼 요거하고 요거에 대해서 문제에서 뭐 하라고? 더한 거를 m이라고 하겠대. 표현 바꾼다 그랬어요. 예.
이 더한 놈을 m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곱한 놈을 n이라고 하겠대. 그럼 얘가 이게 되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위에가 이거였으니까 얘는 3분의 4가 됐을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5였으니까 9분의 마이너스 15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가 3분의 5가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뭐 해라? m에서 n을 갖다 빼라. 정답은 3이 된다라고 볼 수 있었던 거겠지. 정답은 2번의 답으로 들어가 있네요. 확대, 축소에 관한 이야기도 한 번쯤 고민해봐라. 그래서 그때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시너지 풀이는 이렇게 간다라고 해서 따로 설명했었던 과정이 있었고 여러분이 그거 쭉 연습했었거든요. 우리가 시너지에서도. 축소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아서요. 나중에 가면. 오케이? 이거 좀 기억 안 나시면 좀 다시 써드릴까? 별로 여러분들 말씀들이 별로 없어서. y는 fx가 있어. 그 요소를 우리가 x축으로 a배만큼 y축으로 b배만큼 그럼 어떻게 쓴다 그랬냐면 y는 f의 x라고 쓰는데 여기다가 a배만큼을 분모에다가 분자에다가 이렇게 나눠주면 이게 배율이 된다 그랬지. 그래서 a가 1보다 크면 확대가 되는 거고 a가 0과 1 사이면 감소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감소라기보다는 축소가 되는 거고 그렇게 숫자를 읽어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다들 얼굴 표정들이 아우 졸려 보입니다. 식사하신 지 얼마 안 됐죠? 다들 지금 졸린 표정들이 막 엄청 가득하네요. 자, 얼른 끝내죠. 30번 문제. 자, 30번 문제를 또 보니까 이것도 결국 2차 함수에 관한 해석적인 측면인데 그 내용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30번. 다음 그림과 같이 a, 3을 지나고 꼭지점이 0,-3인 2차 함수와 gx가 a에서 만났는데요. 두근의 차가 9였다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방정식 fx의 두근의 곱을 구하자. 단 a는 0보다 크다라고 가정을 하자.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 봐보실래요? 분명히 꼭지점이 뭐라고 했죠? 0,-3이요. 이게 뭐죠? y축 대칭 함수입니다. y축 대칭 함수? 그럼 우리는 어떻게 쓸까를 고민해 보니까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 대칭이라고 하는 걸 적극적으로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가보자. 빰빠밤 빰 빰 이렇게 간 거잖아, 그제? 자, 형태가 얘가 원점이니까 자, 그러면 요 fx를 네, 이렇게 잡을게. 거기 문자를 a를 줬으니까 여긴 k라고 주는 게 좋겠다. 자, 여기는 kx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3이라고 쓰자. 대신 k는 0보다 크다라고 쓰면 되겠지. 가능하실까? 이 말 이해되실까? 두 번째, gx다라고 하는 건 내가 mx라고 쓰자. 왜? 얘가 원점을 지나거든. 이때 m도 당연히 0보다 크다. 그냥 문자 두 개 이렇게 잡을게. 다시 fx는 0,-3이 대칭 축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얘가 0,-3 꼭점 좌표를 이렇게 표시했고요.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재미난 건 이 두 개가 만나더란 얘기죠. 어디서? 요 점에서. 이게 얼마더라? 얘가 a에 얘가 3이더라라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써볼까요? a, 3을 지난 대로 써볼까? 첫 번째 그러면 3은요. k의 a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과정은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3은요. 얘가 a의 m이다. 그래서 일단 나중에 연립을 하겠죠. 두 번째입니다. 자, 뭐라고 설명했냐 봤더니 세 번째는 fx-가 gx는 0이라는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대로 쓸게요. kx의 세제곱, kx의 제곱 마이너스 mx 마이너스 3은 0이 돼요. 이렇게 되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이것의 두근의 차가 얼마가 된다? 9가 된다. 저는 그냥 차공식 쓰려고요. 그게 무슨 소린가요? 차공식을 쓰다니요. 그죠? 이때 이 x, 그러니까 즉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해당되는 부분은 절대값 a분의 루트의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잡으면 되죠. 여기 얼마다? 9다. 근데 어차피 k는 양수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절대값이 의미 없겠죠. 불편한 문자는 사고해주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럼 지금부터 세 가지 인트의 문자가 있었으니까, 세 개가 있었으니까 정리 한번 해보죠. 자, 1번 정리하면 KA의 제곱은 얘가 6이었던 걸로 확인. 2번 정리해보니까 얘가 MA로 바꿀게요. MA가 3인 거 확인.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씩 곱해서 정리하면 루트의 m제곱 더하기가 12k 요게 9k인 거 확인 끝. 이렇게 되죠. 자, 그럼 저의 목적성은 뭐냐? 첫 번째 여기에서 이쪽에 집어넣을 때 어떤 문자를 없앨 거야? k라는 문자를 소거할 거고 여기로 집어넣을 때 m이라는 문자를 소거할 거야. 그럼 어차피 우리가 몰랐던 문자 km은 사라지고 a만 남을 거니까. 무슨 소리냐? k가 a제곱분의 6이라고. 됐어? 두 번째, 요 과정은 어떻게 된 거야? m이라고 하는 과정이 얘가 a분의 3이더라고. 그냥 이렇게 집어넣기. 물론 a는 당연히 양수라고 했으니까 0이 아닐 것이고. 자, 집어넣으면 좌변의 수식에서 얘가 루트의 m제곱은요 a의 제곱분의 얘가 9가 되고요 12 곱하기 k라고 하는 값은 여기 그대로 들어가죠. a제곱분의 6이 되겠고 여기가 오른쪽이 얘가 a의 제곱분의 얘가 6이 되겠지.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식이요 좀 예쁘게 정리되지 않겠습니까? 얘 얼마 되죠? a의 제곱분의 72에 이거 더하니까 81로 떨어집니다. 그럼 이 값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a는 양수니까 그냥 나가고요 얘가 이렇게 되겠지. 심플하게 끝나요. 99 없어지죠. a 양수입니다. 없어질 수 있죠. 그럼 여기는 1이 남겠죠. 그래서 1은 a분의 6이다. 따라서 a는 6이 되는 게 확인이 되죠. a가 6이 되는 순간 얘는 2분의 1이 되죠. 여기는 6분의 1이 되죠. 됐어?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k가 6분의 1이 됐으니까 6분의 1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는 확인하고요. 그죠? 이게 는 제로라고 잡을 때 이렇게 잡을까요? 이렇게 잡읍시다. 이게 fx니까 이렇게 잡는지 알겠어요? 거기 맨 마지막에 문제에서 묻는 게 뭐죠? 방정식 fx는 0에 두근의 곱을 물었죠. 두근의 곱은 뭐죠? a분의 c야. 6분의 1분의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마이너스 18입니다.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래서 거기 정답은 몇 번에 있다? 2번에 답으로 존재한다. 내가 진짜 차공식 진짜 많이 얘기하지 않았냐? 강조하지 않는데 제발 부탁이야 밑줄 쳐 외우라고 했을 거야. 차공식이 진짜 많이 나와서 알겠죠? 그러니까 저거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식으로 암기하는 것들 좀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거 이렇게 넘기고요. 자, 우리 2차 함수로 넘어갑니다. 2차 함수 과제 나갔던 파트들에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고 가자. 자, 지난번 것까지 같이 포함을 좀 잠깐 시켜서 갈게요. 36번 때부터. 페이지는 아마 17페이지였던 것 같은데 17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맨 마지막까지 정리를 다 하고 갑니다. 78번인가요? 거기까지. 79번이구나. 거기까지 한번 쭉 다 풀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안 풀리거나 좀 힘들어했던 것들이 있을 거여서 그거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자, 그러면 그 내용부터 잠깐 얘기를 좀 시작할까요? 자, 정 졸리시면 잠깐 나갔다 와. 괜찮으니까. 알겠지? 잠 좀 깨고 가. 너네 진짜 힘들어. 올빼미 생활 이제 청산할 날이 이제 며칠 안 남았어? 그래서 이틀 남았어, 이틀. 그리고 목요일 날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학교. 저도 오늘 저희 그 큰애 교과서 받아 그래서 학교 갔었거든요. 나 담임쌤 처음 만났어. 3학년 담임쌤 처음 만났지. 안녕하세요 아버님 이렇게 되게 부담스럽더라고. 근데 막 책 교과서 받으러 갔는데 책 5권 주고 거기 안에 간식도 주대. 화분도 주시더라. 화분 잠깐 집에서 키우라고. 지금 차에 트렁크에 있는데 내일 이제 집에 아이랑 같이 키우기로 해야죠. 키워서 이제 매일매일 사진 찍어주고 사랑한다 얘기해주고 음악도 들려주고 한번 그런 거 한번 해보려고요. 저희 아들이랑.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여러분 이제 목요일날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 조금 더 아마 목금하고 아마 그러니까 일부러 여러분 목금을 한 것 같아요. 선거일 다음으로. 그래서 목금하고 그 다음 주부터 정상 수업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번 주 돌아오는 주까지는 쭉 흐름대로 잘 가주세요. 집에서 너무 놀지 마시고. 불러주세요. 53번. 예, 물고가 튀었습니다. 53번. 55번. 64번. 62번. 78번. 한 10개 정도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은. 없으면 거기서 끝냅니다. 77번. 71번.
됐어? 76번. 76번 43번 47번 양이 너무 많을 땐 조정을 좀 할게요. 68번. 68번 왜였을까요? 68 됐으면 이거 발을 정찰 가자. 문항이 너무 많으면 좀 루즈해지니까 나눠서 풀자. 나눠서 일단 좀 많은 거 위주로 좀 푸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아서 자 일단 그러면 제가 앞에서부터 부를 테니까 좀 손을 좀 들어주세요. 이거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 난 좀 맞았어도 좀 애매하다 이런 분들은 좀 같이 손을 좀 들어주세요. 43번부터 갈까요? 43번 때부터 43번 세 분인가요? 정확하게 네 분, 다섯 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몇 번이냐? 53번인가? 아니 47번인데요. 47번 한 번만 확인 좀 해주시겠습니다. 47번도 네 분 정도 되네요. 이거 많구나. 자, 그 다음에 53번이야. 53번. 네. 오, 맞네? 갑자기 확 트네. 7분. 자, 그 다음에 55번이야. 55번은 무조건 가야겠다. 이거 두 개는 일단 갈게요. 그 다음에 62번이요. 62번 한 번만 천천히 봐주세요. 62번. 세 분. 자, 64번 한 번만 더 봐주시겠습니까? 64번. 오, 이건 무조건 가야겠다. 네. 68번이요. 68번 한 번만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자, 그러면 71번이요. 71번. 네 분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76번이요. 76번. 2분 정도 되시나요? 오케이. 77번. 세 분, 네 분, 다섯 분. 오케이. 78번이야. 마지막 78번. 두 분.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갈게요. 제가 여러분 일단 시험을 볼 거야. 그때 제가 이거 영상 찍어 놓을 테니까 이따가 지난번 저 에어드랍 가져가든지 할게요. 그 두 분,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렇게 푸는 게 맞을 것 같아. 이렇게 파란색 버전하고 그 다음에 4개짜리까지만 가자. 4개짜리까지. 그럼 제가 요 나머지 거는 제가 적어서 좀 갈게요. 성현아 미안한데 저거 좀 적어줄래? 68, 62, 78, 76 이렇게. 이따 저 해당되시는 분들은 영상 이따 따로 받아가세요. 알겠죠? 그렇게 따로 갈게요. 왜냐면 문제가 너무 많이 풀면 수업이 굉장히 지루해져서 여러분들이 흥미도 있고 그래서 많이 틀린 거 위주로 먼저 갈게요. 번호 제가 왔다 갔다 할게요. 왜냐면 많이 틀린 게 순서가 저 별표부터 먼저 갈게요. 빨간색 별표부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3번부터 볼까요? 53번이 좀 많이 틀리신 것 같은데 53번부터 한번 봐봅시다. 자, 할게요. 자, 53번 봐봅시다. 자, 일단 53번을 딱 보는 순간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하라는 말이 되게 툭 하고 던져서 나온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왜? 항등식 표현. 다시 설명하면 53번에서 제가 처음에 문제를 보자마자 느낀 건 뭐냐면 야, fx가 문제 보니까 뭐라 했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라고 얘기했어.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쌤, 이 fx가 다항함수란 말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했어, 분명히. 근데 여기에 어떤 게 있냐면 이거에 해당되는 것과 대칭에 관한 형태의 것이 걸려 있는데 그게 다항함수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fx는 다항함수로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여기가 다항함수 구조가 됐으니까. 원래요, 잘 들어봐봐. 우리가 수항까지 잠깐 침범을 한다고 치면 이게 sin x 더하기 x의 제곱이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럼 니네 여기 2배 하잖아? 여기 마이너스 3배 됐잖아? 숫자가 다르잖아. 그럼 무조건 여기 sin x가 있어야 돼. 여기가 2배가 되면 이렇게 될 거고 3배가 되면 예를 들어 보는 거야. 수항까지 침범하면 이렇게 돼.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거하고 이거는 절대 없어지지 않아. 무조건 하나는 남아. 그러면 결론이 여기가 2차 함수 딱 어쩌고저쩌고 나온 순간 이때 이 fx는 뭐더라? 다항함수더라 라는 사실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지. 네, 아주 극단적인 사인 함수라고 하는 어떤 삼각함수를 갖다 집어넣었지만
우리 저 함수가 뭔지 아직 모르더라도 상관없이 쌤 여기가 만약에요. 우리가 뒤쪽에서 유리함수 이런 걸 이제 수학 하에서 배우잖아. 그럼 이렇게 만약에 줬다고 치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됐어야 되냐면 이렇게 되는데 그럼 여기에 x분의 1꼴이 나왔어야 된단 말이야. 안 나오잖아. 함수적으로. 그러니까 숫자를 달리 줬다라고 하는 건 이 오른쪽에 얘에서 나는 다항함수라는 사실을 읽어주는 게 가장 좋겠다라는 거지. 그럼 끝났어. 최고 차수만 결정해주면 돼. 해볼게 그러면. EFX 그러면 어떻게 되지? 2a의 x의 n제곱승 이렇게 되고요. 마이너스 3a의 얘가 마이너스 x의 n제곱승 이렇게 되겠죠. 자,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갈 거고요. 자, 그것이 x의 제곱 더하기가 30x 더하기가 1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봤더니 요거하고 요거의 구조에서 만약에 n이 3이라고 하는 조건을 한번 붙여봐봐. 그러면 붙이면 x의 세제곱이 돼요. 그래서 제가 2a의 x의 세제곱이 되고요. 여기에 3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는 얼마가 되냐면 3a의 x의 세제곱이 되면서 좌변의 식이 5a의 x의 3승이라고 하는 3차식이 나오는데 우변은 뭐예요? 2차죠. 네, 이게 맞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2차 함수란 얘기예요. 2차 함수. 그래서 우리는 식을 어떻게 가져가겠다? 그러면 n에다가 2를 한번 집어넣어 봤더니 2a의 x의 제곱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a의 마이너스 x의 제곱이 되는데 그 결과가 마이너스 a의 x의 제곱으로 떨어진다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x의 제곱이 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a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 fx는 마이너스 x의 제곱 ax 더하기 b라고 주고요.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ax 이렇게 주면 되겠지. 그래서 이 식을 그대로 좌변에다가 그대로 집어넣으면 좌변의 상태는 얘를 2배 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에 f의 마이너스 x는 식 자체를 그대로 쓸게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얘가 일단 x의 제곱이 딱 떨어지고요. 3ax하고 2ax니까 얘가 플러스가 5ax로 진행이 끝나는 것 같고요. 물론 여기 a하고 2a는 다르게 써야 됩니다. 다르게 인식해 주십시오. 제가 좀 실수를 했네요. bc 뭐 이렇게 줘야 될 텐데 요 a랑 좀 다른 걸로 그냥 봐주십시오. 동그라 이 말 이해되겠지? 오케이. 자, 그러면 남은 상수가 2b에서 마이너스 3b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b가 되면서 이 식이 요 식하고 똑같아져야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a라고 하는 형태는 6이 되고 b가 마이너스 1이 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fx는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가 6x 마이너스 1이 됐던 거예요. 자, 그럼 이것의 최대를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완전 제곱식을 걸겠죠? 이렇게 걸어지겠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얘가 8이 된다. 그래서 x는 3에서 최대값 8을 갖는다. 이게 정답인데 요게 알파죠? 요게 f 알파죠? 이렇게 확인이 되면서 복잡하게 써놨네. 짜증나는구나. 자, f 알파에서 f의 알파 제곱을 갖다 빼려요. 그럼 f 알파는 이미 8이었고요. f 알파 제곱은 얘가 f의 9를 갖다 또 계산하라고 했네. 그럼 f의 9는요? 마이너스 81 더하기 얘가 54 마이너스 1이 되다 보니까 이게 얼마냐? 마이너스 28인가 요게? 그래서 얘가 8 마이너스 마이너스 28이 들어가서 얘가 36이다. 이렇게 확인이 되겠네. 정답은 4번에 랭크되어 있네요. 이거 답지에는 3번이나 돼 있었는데. 그래서 질문이 나온 거야? 4번이야. 문자로 말씀. 그 얘기가 그 얘기야? 네. 오케이. 다른 번호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거밖에 답이 안 되죠. 그래서 질문이 많이 있는 거구나. 너희들 표정이 뚱에 있었구나. 미안합니다. 이게 맞죠, 이게. 근데 실은 이 과정은 보셔야 돼. 이 논리적 과정은 보셔야 돼. 여기. 왜 얘가 다항함수가 돼야 되는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그거 외에 다른 건 없습니다. 뒤에 해설지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빠른 정답 말고. 3번이라 해설지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그거는 해설지가 없었도 맞지? 알겠습니다. 제가 안 드렸나요? 그거 해설지를? 그렇구나. 그거 해설지가 아예 없구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정답이 좀 잘못된 걸로. 제가 이따가 한번 그래도 원본을 확인해 드릴게요. 53번? 잠시만. 원래 어떻게 나왔나 봐볼게. 53번. 네, 36으로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보이지? 여기 36. 네, 36이. 거기 정답만, 빠른 정답이 좀 잘못 나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확인할게요. 자, 그러면 55번 때로 넘어가 볼까요? 55번 때, 55번 때, 64번 때. 혹시 55번 때도 문제가 이상해서 그런가요? 답이 혹시? 그건 아니에요. 오케이. 그럼 55번 때 알아보죠. 자, 거기 보시니까 이제 여러분이 아마 이 문제가 좀 당황스러웠던 이유가 있겠지. 뭐냐면 문자가 너무 많다는 거지. 숫자가 없고. 그럼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했었냐면 차로 정의된 함수인데 얘가 차로 정의된 함수인데 일단 거기 보면 fx의 절편이 두 개 나왔죠. 참고로 그 베타가 그 교점이 아니라요. x축과의 교점이 알파 베타를 갖는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건 알파 감마를 x절편으로 갖는다는 뜻이에요. 혹시 그 그래프를 좀 오해하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지 딱 뻔한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나중에 이건 좀 외워두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일단 이렇게 쓸게요. 55번 문제는 fx가요. 이렇게 씁시다. 최고 차의 개수가 fx는 1이라고 했거든요. 이렇게 쓸게요. gx라고 하는 걸 쓰면요. 마이너스 1이라고 그랬거든요. 얘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x 마이너스 알파에 얘가 x 마이너스 감마가 됩니다. 이렇게. 직접 빼죠. 직접 빼죠. 자, 그러면 fx 마이너스 gx를 하게 되면 그럼 여기 어떻게 되냐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여기에 마이너스가 올리니까 플러스가 되면서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감마가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 하죠? 묶어야죠. x 마이너스 알파를 묶는 순간 여기가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얘를 지금부터 묶습니다. 뭐로요? 2로요. 이게 된다. 그럼 얘들아 이것만 그리잖아? 이것만 그리잖아?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되니? fx-가 gx는 요점의 좌표가 알파 요점의 좌표가 2분의 베타 더하기 감마. 에이 선생님 베타 더하기 감마의 절반이면 여긴지 어떻게 알아요? 거기 보면 알파가 확실하게 음수고요. 베타 감마는 애초부터 양수였던 거여서 더해서 2로 나눠도 어차피 양수가 되겠지. 그럼 이게 언제가 최소를 갖겠냐는 거야. 당연히 이 대칭축이겠죠? 이 대칭축이 최소를 갖잖아요. 이게 최소잖아요. 그럼 뭐야? 이거랑 이거의 중점 좌표가 돼야 되니까 우리는 어떻게 풀자? 2분의 그죠? 알파 더하기 2분의 알파 더하기 다시 베타 더하기 감마.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위아래다가 2를 갖다 곱해버릴까? 이렇게 갖다 곱하면 얘가 4분의 2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얘가 감마가 됩니다. 이렇게. 거의 답은 그거일 수밖에 없어요. 최소일 때 x값을 계산하세요 라고 하면 x는 요게 정답이 됩니다. 4분의 2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네. 아, 네네. 앞에 뭐 필요한 거 있으시면 가져가서 쓰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55번은 그렇게 처리해드리면 문자 처리가 될 것 같고요. 64번대로 넘어가는데 64번이 아마 수익에 관한 얘기를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할 수 있을까? 이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혹시 또 정답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혹시? 좀 불안해진다 갑자기. 정답이 빠른 정답도 잘못 나와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해설이 아예 없었던 거니까. 자, 64번도 그럼 잠깐 소개를 할게요. 여러분들 수익하고요 매출하고 차이는 분명히 알고 계시죠? 매출이 높다고 그래서 순수익이 높은 게 아니에요. 케이크 잠깐 나와서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예전에 도미노 피자 알바했어요. 도미노 피자 알바. 배달 알바. 아직도 기억해요. 용산구에서 그분이 제가 그때 현우 있는 반 교빈이 있는 반 그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분이 타워팰리스에 살았어요. 사장님. 여기 타워팰리스. 지금도 살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너무너무 그거 하고 싶었는데 못했고 2학년 때인가 아무튼 그때쯤 했던 것 같아요. 배달 알바. 너무너무 해보고 싶었던 거야. 그래갖고 이제 오토바이 타고
그렇다고 배달만 열심히 했어요. 원래 도면피자는 홀이 있는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신촌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배달 전문이거든.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뭘 먹을 수가 없어요. 요즘엔 좀 많이 바뀐 것 같긴 한데 저희 때는 그랬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때 당시에 그 뭐죠? 30분 안에 배달하고 이런 거 있었는데 저희 제가 거기 있던 매장의 근처에 숙명여대가 있어요. 숙대 그 예술 그 대학 예술대 미대나 이런 애들 진짜 많이 시켜 먹거든요. 가면 되게 더럽게 하고 있더라고요. 막 이렇게 막 너저분한 작업 예술 작품 뭐 작업하는 게 있어요. 뭐 그림도 그리고 조각도 하고 뭐 이런 거. 그때 제가 그때 그 어느 날 사장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 푸는 문제가 연결이 되는데 뭐냐면 옆에 짜장면집이 있었어요. 옆에 짜장면도 밀가루 음식이고 어찌 보면 피자도 밀가루 음식이잖아요.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이 도면 피자가 막 열심히 물건을 팔면 많이 팔면 하루에 주말 같은 경우는 한 250만 원 정도를 팔아요. 그때 당시에 250만 원 진짜 세게 팔았죠. 못 팔 때는 한 60만 원 정도 팔았었어요, 매출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옆에 있는 그 옆에 있는 짜장면 집은 하루에 평균 매출이 한 100만 원 정도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 피자는 여러분 원가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 아세요? 잘 모르세요? 첫째, 이 박스 있죠? 박스도 돈이에요. 박스도 돈이고 그거는 한 번 쓰면 버리잖아요. 피클 이것도 다 돈이에요. 뭐 소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갈릭 디핑 소스 뭐 이런 거 이거 다 돈이에요. 그다음에 거기 안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해야 되는 게 많아요. 배달 오토바이도 훨씬 더 많아야 되다 보니까 보험료 뭐 이것저것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루에 한 100만 원을 팔았잖아요. 하루에 100만 원이면 한 달 단위로는 한 3천? 3천 좀 넘겠죠? 그러면 1년 단위로 따지면 한 3억 6천쯤 되는 거 매출이. 근데 하루에 100만 원 딱 팔면 얼마 남을 것 같아요? 얼마 정도 남을 것 같아요? 퍼센트를 보통 따져보면 한 25만 원 나와요. 100만 원씩 팔면 순수익이 사장님만 떨어지는 순수익이 다 제거하고 나면 왜? 뭐 도우값 있잖아. 도우 이렇게 그 도우도 받아갖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냉장시설 뭐 설비 돌아가는 전기료 이런 거 그러니까 한 25만 원 남는 거예요. 근데 옆에 짜장면 집은 매일 100만 원씩 파는데 이 100만 원씩 파는 거기에서는 주방장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밖에 없잖아. 다 배달만 하니까. 그리고 이제 거기도 뭐 단무지 이런 거 단무지 안 비싸요. 밀가루 훨씬 싸죠. 거기 도우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이렇게 수타 쳐가지고 하니까. 거기가 수익이 100만 원 팔면 거의 한 40만 원 정도 나올걸요. 그러니까 똑같은 걸 팔아도 매출이 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막 200만 원, 300만 원 팔아도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수익이 남는 게 그걸 되게 부러워하셨어. 타워펜스 살면서 그걸 되게 부러워하시는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타페에 살 정도면은 좀 잘 사는 거 아니야? 아무튼 저는 그때 그랬어요. 대학교 2학년 때 그때 좀 저 사장님 왜 저랬을까? 근데 사장님 되게 좋았어요. 네, 저한테도 되게 이런저런 것도 많이 좀 호혜도 많이 베풀어 주시고 네, 거기 미군 부대가 있어서 영어는 제가 좀 했어요 나름. 그래서 전화 주문 들어오면 제가 받아가지고 미군 부대는 제가 쭈루루 가서 팁도 받고 미군은 팁 문화가 있잖아요. 팁 문화. 그래서 1달러 받기도 하고 2달러 받기도 하고 그냥 팁으로. 그럼 제가 소스 하나씩 더 드리고 사장님 몰래 챙겨가서 이렇게 막 드리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영어도 그때 좀 많이 늘었다기보다는 좀 자신감 있게 한 것 같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이익이 되게 중요해. 보통 여러분 원가가 얼마 정도 되냐에 따라서 되게 다른데 보통 일반 음식점에서 보통 매출을 따졌을 때 순이익이 보통 30% 미만이에요. 30% 넘는 거 별로 없어요. 30% 넘으면 지금 대박 상품이에요. 대박 상품. 보통 일반적으로 다 제거하고 나면 인건비 뭐 다 제거하고 나면 30% 미만이에요. 여기 옆에 칼국수집 있죠? 거기도 막 이것저것 해봤자 내가 봤을 때 한 20% 정도면 최고일 것 같아. 그 내용이야 64번. 봐볼까? 제과점에서 한 개에 얼마? 1,000원짜리 하는 과자를 하루에 500개씩 팔아. 와 진짜 많이 파는 거지. 그러면 실제 이 가격이 얼마가 되나 봤더니 이게 50만 원이야. 야 과자 팔아서 50만 원 진짜 많이 파는 거야. 그런데 이때 가격을 10원 인상할 때마다야. 무슨 얘기야? 횟수가 들어가는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하루 판매량 20개씩 줄어들어. 10원을 인하할 때마다 하루 판매량 20개씩 늘어난대. 이 과자를 X개 판매할 때 드는 비용이라는 게 또 있어. 왜 비용이 있을까? 뭐 창고의 운영 뭐 이런 거라든가 여러 가지가 좀 드나 보지. 거기 봐봐. 수익 동그라미 써봐. 수익. 여러분 이 단어를 좀 정확히 알아야 돼서. 수익이 뭐야? 총 매출 마이너스 총 비용이야. 총 매출 마이너스 총 비용을 반드시 고려해 주셔야 돼. 총 매출 마이너스 총 비용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게 워낙 문제가 반복적이다 보니까
이걸 패턴화 시키기는 쉬워요. 갈게요. 첫째.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상승, 그러니까 즉 올려서 파는 거예요. 가격을요. 얘는 가격을 다운시켜서 파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게 왜 그런 건가 잠깐 설명하면, 자, 10,000원짜리. 자, 만약에 내가 10%를 인상했어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게 원래 가격에다가 증가한 가격이 되는 거죠. 이게 한 번 인상했을 때. 자, 한 번 더 인상했다 쳐봐.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인상해. 총 2번이겠죠? 2번 인상이 되게 되면 어떤 수식이 될까? 기존에 현재 올라간 가격 요만큼일 거란 말이야. 그럼 원래 있었던 요 가격에 얼마만큼 다시 이렇게 주겠죠? 왜? 올라간 가격에 다시 올라간 금액을 더해주면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 얘를 어떻게 했어? 1000가로에 1 플러스 해가 100분의 10의 제곱이라고 쓰는 거야. 이걸 n번 반복하면 당연히 n승이니까 제가 이렇게 쓴 거고요. 감소는 당연히 얘가 마이너스일 거고, 그죠? 0.9만큼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나왔던 64번 문제는 어떻게 문제를 풀었어야 될까를 판단을 하는데, 뭐라고 했었냐면 10원 인상할 때마다 20개씩 줄어들고 10원 인하할 때는 어쩌고저쩌고 됐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총 매출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총 매출은 어떻게 잡니? 판매한 한 개당 가격에다가 판매한 개수를 갖다 곱하면 될 거 아니에요. 됐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를 봤더니 이렇게 가면 되겠죠? 분명한 것은 뭐라고 했냐면 10원 인상할 때라고 했고 10원 인하할 때라고 했었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인상할 때하고 인하할 때 2번으로 나눠서 보긴 해야 되겠지. 무슨 얘기냐? 인상할 때랑 인하할 때랑. 써볼게. 총 매출은 그럼 어떻게 될까? 가격은 인상하면 10원씩 인상한다 그랬어. 그럼 어떻게 해? 처음에 1000원에다가, 그죠? 1000원에다가 가로에 1 플러스 얼마? 100분의 얼마? 10 이렇게 들어가겠지. 이게 한 번 인상한 거야. 그럼 그랬을 때 어떻게 되죠? 개수는 분명히 처음에 몇 개씩 팔았어? 500개를 팔았었는데 걔가 할 때마다 얼마씩 줄어들어? 20개씩 줄어들어. 오케이. 20개씩 줄어드니까 얘가 100분의 잠깐만요. 비율로 나온 게 아니구나. 죄송해요. 비율이 아니다. 제가 문제 잘못 읽었어. 그냥 이렇게 쓸게요. 그냥 요거는 참고로 그냥 비율일 때 알아두시고, 비율로 나온 게 아니구나. 잠깐만 다시 갈게요. 미안해요. 한 번만 다시 갑니다. 10원 인상할 때마다 판매량은 20개씩 줄어든다고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구나. 1000원에다가 그냥 10원 곱하기 몇 번, 그죠? 몇 번 이라고 쓸게요. 그죠? 10원씩 몇 번 올렸냐? 3번 올리면 30원 올랐을 거고 4번 올리면 40원 올랐겠죠? 그럼 여기는 어떻게 했죠? 500 마이너스 20에 세모번.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이게 인상했을 때, 그럼 인하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1000 플러스 1000 마이너스죠. 10 곱하기 4모번 가로에 얘가 500 플러스 얘 올라갔죠? 20개씩 늘어난다. 오케이. 자, 그럼 얘가 곱하기 4모번.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랬더니 이제 그럼 이익을 봐야죠. 자, 이익은 어떻게 해야 돼? 총 매출에서 총 비용을 빼야 되겠죠. 자, 총 매출하고 총 비용을 뺄 텐데, 자, 재미난 게 뭐냐면 이 총 비용을 문제에서 뭐라고 해놨냐면 이렇게 얘기했어. 과자를 몇 개 팔 때? 과자 X개 판매할 때 그때 비용은 얼마가 되더라? 비용은 350X 더하기 3,000원이 되더라. 자, 이렇게 왜 쓰는지 이제 설명을 해줄게. 봐봐. 선생님, 과자를 X개 팔았대요. 그럼 그 X가 뭐야?
요게 x지. xk 500개에서 만약 이게 몇 번인지는 모르겠는데 몇 번 인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따라서 이 판매한 개수가 이게 x개였어. 그러면 이 세모를 계산할 수 있어 문자로. 그래서 쓰는 거야. 얘도 그럼 얘가 x가 될 수 있었던 거겠지? 이 말이 좀 불편한 거라서. 자 그러면 얘들아 이 세모에 해당되는 걸 찾아보니까 이 세모는 어떻게 찾을 수 있나 봤더니 얘 넘긴 다음에 나눠주면 되거든.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얘가 20분의 500 마이너스가 x가 된 거야. 이 세모가. 이게 불편한 거란 말이야. 이게 불편한 거란 말이야. 자 그럼 여기도 어떻게 써? 20 마이너스가 얼마? 500 마이너스 x라고 쓰겠다고. 자 그럼 첫 번째 요거를 제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1번이라고 써볼까? 1번이라고 쓰면 1번의 경우는 이익이 이렇게 계산이 되겠지. 1번의 이익은 1000 플러스 10 곱하기 20에 얼마? 500 마이너스 x 곱하기 500 마이너스 요렇게 계산을 한 거니까 어차피 얘는 x가 되겠지. 어차피 이 계산은 x가 되겠지. 요렇게 바뀌겠지. 그럼 그거에서 뭐를 갖다 빼야 돼? 저 비용을 빼줘야지. 이거를 갖다 빼주셔야지.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 여기 봐주셔야 돼. 줄고 계시면 안 돼. 한 번만 봐. 이제껏 보던 거랑 조금 패턴이 달라서 과자를 x게 팔았대. 그럼 이 통째로가 x인 거야. 그럼 세모번이 이렇게 바뀌어서 들어가면 식은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럼 여기가 여러분이 이렇게 약분이 되면서 얘가 2가 되면 여기 앞쪽의 계산이 얼마가 되냐면 1000 플러스 약분해 보니까 250 마이너스가 2분의 x가 되면서 여기가 1250이었던 거지. 자, 그래서 좀 불편하긴 한데 이렇게 써보도록 할게. 그러면 1250에다 x를 곱하니까 1250x 마이너스 요거랑 요거 곱하면 2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350x 마이너스가 3000이 됐던 거야. 그럼 얘를 계산할게. 마이너스 2분의 x의 제곱 요거랑 요거 정리해 보니까 이게 얼마가 되니? 900인가? 900? 900x가 되나? 그럼 얘가 마이너스가 얘가 3000 이렇게 들어갔던 거지. 예, 그러면 요 상태에서 그럼 내가 이익이 이렇게 나오니까 마이너스 2분을 묶는 순간 얘가 마이너스가 1800이 되고 쌤, 절반이 얘가 얼마냐면 이거 절반이 얼마지? 900인가? 900을 제곱하면 81만 마이너스가 81만 마이너스가 3000까지 이렇게까지 가겠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 가로에 x 마이너스가 900에 제곱이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마이너스 81만하고 계산하면 당연히 얼마가 진행이 될까 봤더니 요거 하면 얼마죠? 플러스 4 0 5 그죠? 40만 5천원 마이너스가 얼마? 3천원 이렇게 들어가겠지. 그래서 얘 계산을 해보니까 쟤는 얼마가 나오냐면 x가 900개가 되는 순간 40만 5천원에서 3천원을 갖다 빼니까 얼마? 40만 2천원. 인상하는 형태에서 최대는 x를 900개 팔았을 때 40만 2천원이라고 하는 형태가 가장 큰 금액으로 잡히더란 얘기. 이익이 최대가. 그래서 거기 보면 판매 가격을 지금 현재 인상하는 쪽에서는 900개를 잡아주면 된 거지. 선생님, 그러면 인하하는 형태는 어떻게 가야 됩니까? 부호만 반대로 바뀝니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것도 원래는 해보셔야 되는데 생각을 해봐. 보통 일반적으로 가격을 인상해서 파는 거하고 인하해서 파는 거면 대부분 어떤 게 훨씬 더 이익이 더 크게 남냐면 인하하는 쪽이 훨씬 더 크게 남아요. 왜? 더 많이 팔리니까. 그리고 보통 박리담이라고 하죠. 맨날 그 백종원 씨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 싸게 많이 파세요 이런 거잖아. 제 예전에 그 제가 아는 딜러 중에 그 렉서스하고 도요타가 있는데 도요타의 그 조금 고급 브랜드가 렉서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렉서스에 있다가 도요타로 내려왔어. 왜 내려왔냐 물어봤더니
렉서스는 한 달에 차를 기껏 팔아봤자 많이 팔면 2대 판대. 차값이 비싸니까. 물론 거의 렉서스도 뭐 그렇게 많이 비싼 건 아니지만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한국에서 많이 팔리는 차가 한 평균 한 6,500에서 한 7,000 정도 하는 차가 있거든요. 2에서 300H라고 하는 차가 있는데 그거를 한 달에 한 2대쯤 판대. 그럼 도요타에 오면 조금 더 저렴한 차, 한 4,000만 원, 4,500만 원 이런 차를 뭐 한 달에 한 6대, 7대를 판대. 자기는 그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네. 실제로 그 이익은 조금 더 약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냥 그게 더 좋다는 거야. 사람들 많이 만나고 하는 게 그 사람 훨씬 좋다는 얘기를 내가 직접 들었어. 저랑 나이가 동갑이야.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는 거고. 요즘에도 가끔씩 카톡 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좀 싸게 파는 게 원래는 그러니까 이걸 해보셔도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X는 900일 때가 인상했을 때는 이익이 최대였다는 거 확인하면 되죠. 그럼 여러분 뭐 하시면 돼요? 이걸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죠. 잠도 깰 겸 이거 한번 여러분 연습해볼까? 값이 똑같이 나오는지 봐보자. 자, 이거 X라고 잡으시면 얘는 당연히 어떻게 진행이 되겠냐? 요 해당되는 네모라고 하는 과정은 얘가 X-500 나누기 얘가 20이 되겠지. 요거 한번 지금부터 한번 연습해봐. 이거 잡아봐. 돌리시면 지금 잠깐 물 한 잔 마시고 와. 괜찮으니까. 요거 지금 인하하는 거 한번 말씀을 드렸어. 인하하는 걸로. 요 통째로 얘를 X라고 잡았고 이렇게 잡았어. 한 번만 다시 계산해봐. 값이 같은지. 돌리시면 잠깐 나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와. 괜찮으니까. 그 결과는 여기다 써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정리해보세요. 안 나갔다 와도 되겠어? 많이 졸려 보이는데. 자, 계산하면 어떨까요? 결과가? 보여드리면 똑같죠? 네, 똑같아요. 왜 똑같냐면 20원, 20원이 동일해서. 그러니까 여기에 뭐였냐 이게 10원, 20원 뭐 이 상황이 똑같기 때문에 상황 같은 것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근데 보통은 여러분 문제 나중에 푸실 때는 인하하는 걸 먼저 푸시는 게 좋아요. 훨씬 더 그게 더 빠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맞아요. 그렇게 보통 문제를 많이 만들고 64번은 그럼 결과를 몇 개? 최대 가격이 하려면 과자의 판매 가격을 얼마로 정하면 됩니까? 라고 답을 정하라고 했으니까 X가 900이었죠? X가 900이야. 그럼 X가 아까 뭐였죠? 과자가 요거였죠. 과자의 개수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려고 하는 금액은 어떻게 해줘야,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진다라고 하게 됐을 때 이제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요게 가격이었던 거니까. 그럼 여기다가 900을 갖다 집어넣어서 치면 되겠죠. 여기다 900 갖다 집어넣으면 400. 그죠? 자, 900 갖다 집어넣으면 얘가 400 나누기 20을 하게 되니까 얘가 20. 그럼 얘가 200 빠지니까 이게 얼마냐? 200 빠지니까 800원인가? 여기서 800원? 응? 800원? 실제로 이제 문제들의 틀에서는 대부분 다 인하하는 게 훨씬 더 많이 팔린다고 보시는 게 더 맞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빨간색 말고 이제 파란색 색 4개를 갈 건데요.
43번 때부터 가고요. 쌤 저는 여기 다 풀어서 별로 관심 없습니다고 하시는 분들은 미리 알려드릴게요. 오늘 과제를 알려드릴 테니까 오늘 28개의 기출이 주로 나갈 거예요. 28개 기출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잠깐 봐보실래요? 맨 마지막 학교 하나가 있는데 맨 마지막 번째 학교가 여기 봐봐. 하나 더 넘겨봐. 하나 더 있을 텐데? 여기 있구나. 제일 마지막이 현대고일 거예요. 현대고.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은 없어서 과제로 때리는 건데 혹시 내가 이쪽 설명을 안 들을 거다. 그럼 그거 풀고 계세요. 시간 그렇게 아낍시다. 알겠죠? 나는 저거 해당된다 그러면 하나라도 걸리면 그때그때마다 보시면 되고요. 순서대로 갈게요. 43번 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 때부터. 설명할게요. 자, 봅시다. 43번 때 보니까 도대체 말하려고 하는 바가 뭘까?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는데요. 라고 했을 때 근의 분리 문제로 어떻게 얘가 들어갈 것인가를 이제 고민하시면 되는데 그래프 잘 그리시면 되고요. 지난번에 근의 분리는 D축경으로 해석한다라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자, 그럼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가봅시다. 자, 일단 첫 번째 43번 문제를 보니까 x가 0부터 2까지 오케이. 자, 2차 방정식 그랬어. 앞뒤를 좀 바꿔 쓸게요. 가로를 치려고 이렇게 쓸게요. 선생님 2차 하면 얘가 0이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a는 일단 마이너스 되지 않는다 조건 하나 살펴놓고요. 2차가 돼야 되니까 저게 절대로 0이 돼서는 안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럼 2차 방정식이 오직 한 개의 실근을 갖는다. 그럼 느낌이 뭐야? 판별식이야 원칙적으로. 그제? 근데 범위가 있잖아. 요 범위가 있잖아. 그럼 첫 번째 아이디어는 이렇게 가져가면 어떨까? 첫 번째 아이디어는 자, 축을 먼저 그리지 않는다 말씀드렸어. 왜? 문자가 있으니까 그리기가 어려워. 0부터 2까지 내에서 x축이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첫 번째 경우에는 어떻게 되면 되죠? 중근을 가져도 되고 진짜 하나의 실근이라고 했으니까 거기 보면 오직 한 개라고 했을 때 그 한 개의 실근을 중근으로 보셔도 해석상 무리는 없어요. 두 번째 어떤 게 있죠? 그래프 그린다고 했어요. 자, 0하고 2에 대해서 어떻게 들어가면 한 개의 실근이라고 하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서 실근이 생기거나 아니면 좀 넓게 썼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거나 그죠? 0과 2 사이에 딱 하나만 들어가잖아요. 쌤 그럼 여기서 이걸 어떻게 풉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일단 첫 번째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0과 2 사이에서 판별식을 먼저 당연히 썼어야 되겠죠? 그래서 1번 조건에서는 제가 판별식을 쓰는데 짝수차 쓰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1 플러스 A 순서를 좀 바꿀게요. 그러니까 1 마이너스 A 자, 4 마이너스 A가 1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되다 보니까 얘가 얼마가 되냐면 3 플러스 얘가 뭐가 되죠? A의 제곱이 됩니다. 쌤 그럼 얘는 절대로 0이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0이 될 수 없죠. 그럼 뭐야? 불가능 이렇게 된 거죠. 이론상 가능했던 부분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다. 그럼 쌤 이거 아니면 이거겠네요. 그러네. 이거 아니면 이거겠네. 쌤 D축경 써야 되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축의 위치를 판단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죠? 축의 위치 판단이 어렵죠? 왜냐면 대칭축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 이쪽에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러면 D 판별식을 써야 됩니까? 라고 봤더니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 있으면 이 이차함수의 특성상 여기도 하나가 무조건 있으니까 판별식이 너무 당연해져요. 뭐만 따지면 돼? 경계만 따지면. 경계만 따지면 돼. 쌤 그럼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갈 수 있는 게 있나요? 있죠. 저함수를 fx라고 하면 f0라는 경계와 f2의 경계를 갖다 뭐 해주면 곱해주면 그것의 부호는 하나는 음수, 하나는 양수,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됩니다가 정답이 되지. 요게 된다. 요게. 두 개 합쳐서 쓸 수 있다고요. 자, 그러면 저기에다가 내가 f의 제로를 쳤더니 f0는 얘가 뭐? 얘가 1-a가 들어가고 f2다라고 하는 걸 줬더니 복잡하다.
4a 더하기 4 더하기가 8 플러스 얘가 1 마이너스 a 요게 들어가더라 확인이 되죠.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니까 자 여기를 일단 1 마이너스 a 곱하기 짜잔 이 얼마 되죠? 3a 더하기 아우 숫자 복잡해 13 이렇게 들어가야 돼. 네, 여기 마이너스 좀 바깥으로 빼면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a 더하기가 13이 0보다 작다가 되고 양변을 마이너스를 나눠버렸더니 네, 이렇게 되는 게 확인이 되죠. 참고로 지금 여러분께 그릴 때 최고차를 양수인 것처럼 그렸지만 몰라요. 음수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경계점만 딱 잡은 거죠. 그러면 결과적인 답이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3분의 13보다 작거나 혹은 a는 뭐보다 크거나 1보다 크거나. 자, 이 범주 안에 a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왜? 여기는 특별하게 걸리는 게 없네요. 마이너스 1이 걸리는 게 없으니까 답을 우린 저렇게 43번의 형태를 저렇게 잡았는데 좋겠죠. 마이너스 3분의 13보다 작다. a는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 그러니까 좀 특이하잖아요. 이런 게. 아, 그러니까 y축을 제가 안 그렸고요. 물론 이게 y축이 될 수 있겠지만 y축을 따로 그리지 않고 먼저 이렇게 문자가 있을 때 이렇게 축을 이렇게 0부터 2까지 잡아놓고 가능한 해석들을 먼저 한번 쭉 표시해보고 D축경으로 가는데 D가 필요가 없으면 안 쓰셔도 돼요. 안 써도 돼요. 축도 마찬가지죠. 경계점만 선택이 되니까 이렇게 확인하시는 게 43번에 도움되지 않았을까. 자, 47번 가겠습니다. 혹시 지금 풀다가 47번하고 걸리시면 47번 한번 봐주세요. 47번도 은근히 질문이 많았던 케이스라서 47번 보겠습니다. 두 방정식은 각각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는다라고 얘기했고요. 기억의 두근이 니은의 두근보다 뭐 해야 돼? 항상 커야 돼 라고 했어요. 야, 그러면 일단 느낌상 딱 이런 게 딱 들어오네. 각각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을 저는 써야 될 것 같아요. 47번 갑니다.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잘 따라오세요. x의 제곱 더하기가 2mx 더하기가 1이 0인데 이게 기억이야. x의 제곱 더하기가 2x가 되고 얘가 더하기 m은 0이야. 문자 하나를 갖고 쓴 거란 말이야. 쌤, 여기가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는다면 짝수짝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커야 돼요. 풀어보니까 네, 이렇게 하나 조건이 언급이 되네요. 쌤, 여기도 짝수짝 판별식을 써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컸어야 되니까 이 조건은 m이 1보다 작은 거네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죠? 왜? 얘도 그래야 되고 얘도 그래야 되는 상황에서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아보니까 m은 뭐가 되죠? 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가 됩니다. 일단 이거 너무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현재 상황에서. 한 번만 다시. 기억이 서로 다른 두 식은 판별식 0보다 크다. 이렇게 두 가지 범위. 니은번 판별식 0보다 크다. 요 범위. 이거랑 이거는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교집합을 찾으면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성립이 돼요. 일단 여기 하나 범위 찾았어. m의 범위. 그 다음에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를 봤더니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 기억의 두근이 니은의 두근보다 항상 커야 된대. 이게 무슨 말이야. 기억의 두근이 니은의 두근보다 항상 크대. 기억번부터 그려볼까? 야, 이게 기억이라고 해보자. 이게 기억이라고 해보자. 얘들아, 대칭축이 있겠지? 이게 기억이라고 해보자. 자, 그러면 니은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지 않을까? 에이, 쌤, 이렇게 가도 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가도 돼요. 결국에 뭐죠? 여기. 예, 여기. 이 근에 관한 이야기. 그럼 여기 니은이야. 쌤, 그럼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분명히 기억의 근이, 니은의 근보다 뭐하다? 분명히 작다라고 했죠. 그죠? 기억의 근이 아니구나. 말을 잘못 붙였구나. 여기가 여기 바뀌어야 되는구나. 죄송해요. 여기가 니은이고 여기 기억이네. 그죠? 기억의 두근이 니은보다 항상 커야 돼요. 그랬어. 그러면 그때 해당되는 범위를 좀 찾아보자라는 거야. 그 해당되는 범위를 좀 찾아보자.
과연 어떻게 하면 이 두 근에 관한 정보가 이렇게 될까를 판단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가장 쉽게 가는 방법은 뭐냐면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니은을 봐볼래? 얘들아, 니은의 대칭축은 명백하게 얘가 마이너스 1이야. 니은의 대칭축은 명백하게 마이너스 1. 아, 그렇잖아. 니은의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 눈에 딱 보이잖아. 하면 그럼 여기서 조건식 하나 찾아볼까? 어떤 조건식? 야, 마이너스 1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이너스 1에 관한 형태 여기다 이게 딱 집어넣으면 이 기억번에 이 마이너스를 집어들어간 이 값은 양수가 나오겠냐? 음수가 나오겠냐? 기억 그래프가 빨간색인데 마이너스 1에 위치, 참고로 여러분 이 두 개 대칭축이 일치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 정확하게 그려줄까? 요 조건이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려보자. 봐봐. 다시 갈게. 그래프 잠깐만 수정할게. 다시 봐. 거의 같은 건데 살짝 다르니까 일단 확실하게 대칭축의 위치가 나와 있었던 거 있으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볼게. 자, 이 축도 그리지 말자. 일단 다시 갈게. X축을 잡아주고 자, 니은번의 대칭축이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그래프가 두 개 갖는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그렸던 이게 니은번이라고. 이게 얘가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근데 분명히 봐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 x의 제곱 더하기 얘가 2mx니까 이 식을 좀 고쳐주면 x 더하기 m의 제곱 더하기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가. 그럼 요 식의 대칭축이 얼마인 줄 아니? 얘가 마이너스 m이야. 근데 m이 이랬잖아. 그럼 봐봐. 마이너스 m의 범위는 어떻게 되니? 1보다 크다. 그렇잖아요. 마이너스 m은 1보다 클 거 아니야. 왜냐면 이건 무조건 만족하는 성질이었으니까.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 m이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여기가 한 1쯤 정도 되는 게 여기 있다라고 가정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m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m의 위치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그려드린다면.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기억번의 그림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야 되냐면 기억의 두 근이 선생님 말을 잘못했구나. 기억의 두 근. 미쳤구나. 기억의 두 근이 문제에서 뭐라 하자. 니은의 두 근보다 항상 크다 그랬지? 내가 그래프를 잘못 그렸어. 그럼 여기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됐어야 돼? 이렇게 됐어야지. 쌤이 그래프 잘못 그렸구나. 요 점하고 요 점의 두 근이 얘보다 무조건 커야 된다는 얘기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확실한 게 뭐야? 확실한 게 뭐야? 일단 이 마이너스를 집어넣었던 요 값은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이 값은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와야 되겠네.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그 값은 무조건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양수가 제시가 됐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요 해당되는 기억번의 그래프에다가 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어찌됐든 간에 근이 여기 있으니까 요 붕 뜨면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얘가 양수가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러면 실제로 확인해보면 그 해당되는 위치는 뭐랑 똑같냐면 이거랑 똑같은 범위가 나와요. 한 번만 다시. 일단 확실하게 보이는 건 이건데 그럼 저기다 집어넣어보면 여러분 한번 집어넣어 드릴게요. 마이너스의 제곱, 마이너스가 2m 더하기 얘가 1이 얘가 0보다 크다라고 잡으시면 요게 2m이 이게 딱 넘어가는 순간 요게 나와요. m이 1보다 작다. 자, 여기 넘어가면 얘가 이게 하는 게 표현하겠다. 2m이 얘가 넘어가면 얘가 마이너스 2다. 그래서 얘가 얘가 1보다 작다가 된다고. 그래서 여기 안에 결국엔 흡수가 돼요. 어찌됐든 간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했던 요 해당되는 게 이쪽에 확실하게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보시면 어차피 이 범주 안에 다 들어가요. 마지막 남은 하나가 뭐냐? 분명히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게 모든 걸 다 얘기하지 못하는 게 설령 그래프가 이렇게 간다고 치더라도요. 그래도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0보다 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그 근 중에 하나가 얘가 더 작아진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죠. 가장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요거의 근, 그러니까 이거의 가장 큰 근과 이거의 가장 작은 근의 관계가 오른쪽이 크다라고 여러분 증명하시면 돼요. 이게 가장 심플하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 니은번의 근을 봐볼까? 니은번의 근을 x값을 찾는데요. a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ac죠 ac. 이렇게 풀죠. 그러면 여기 위치에 해당된 니은번의 이 오른쪽 좌표가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의 1 마이너스 m이 됩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
요 빨간색은요, 요 두 개 중에 작은 값이에요.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작은 값이라고 했을 때, 요 과정을 갖고 물어보면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위치에 해당되는 이 값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m 플러스 다시 마이너스 m 마이너스 루트의 m 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된다고. 이 느낌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는 여기 주어져 있는 이 과정과 여기 주어져 있는 이 과정에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단순하게 얘가 얘보다 크다라고 잡으셔도 돼요. 좀 복잡하긴 합니다만 일단 직접적으로 계산을 한다면. 그래서 우린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뭐를 갖다 덧붙여? 이 식을 갖다 덧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자, 이거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보여드리면 되겠죠? 네, 이렇게 돼요. 자, 이거 넘겨보잖아요. n-1이 되고요. 루트에 1-m이 되고요. 얘가 마이너스 루트에 m제곱 마이너스 m다. 그래서 이게 왜 안 복잡하다고 얘기하시죠? 똑같은 패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봤더니 요 식을 t라고 잡아요. 쌤,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라고 봤더니 요 식을 제곱하면 1-m이 얘가 t의 제곱이 돼서 m-1은 얘가 마이너스 t제곱이 돼요. 그래서 요 과정은 마이너스 t제곱인 거죠. 쌤, 그럼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기는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빠를 수 있죠. 자, 여기 주어진 이 수식이 m- 이렇게 돼 있으면 그냥 m을 어떻게 줘요? 1-가 t의 제곱으로 쳐요. 그럼 여기서 m제곱을 걸어요. 그럼 얘가 1-가 2t의 제곱, 또 얘가 t의 4제곱을 걸고 m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형태를 어떻게 잡아요? 마이너스 2t의 제곱, 또 여기 t의 4제곱으로 잡아서 이 수식을 이쪽에다 집어넣어요. 이 방법이 있어요. 그래도 복잡해요. 그래도 복잡한 건 사실이에요. 그럼 일단 왜 복잡한 거 얘기하냐면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이게 가장 빠르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문제 속에서 요청하는 그 출제자의 의도가 그럼 이거였을까 봤더니 마지막 하나를 더 생각해보면 끝날 것 같아요. 그거까지 얘기하고 끝낼게. 자, 마지막 하나 남은 게 뭐냐? 이런 거라니까. 자, 일단은 이렇게 풀면 답은 나와요. 이렇게 풀면 m에 관한 형태로 다시 바꿔 쓸 수 있는데 그게 좀 복잡해서 소개만 하고요. 마무리하죠. 자, 이제 뭐냐? 아까 보시면 분명히 여러분 마이너스를 집어넣을 때 얘가 확실하게 양수라고 하는 걸 우린 얘기해서 그게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걸 확인했죠. 그건 니은의 범위를 갖고 가서 기억에다 적용시킨 건데요. 거꾸로 얘기하면 요 마이너스 m을 누구에다가 집어넣으면 여기 니은에다 집어넣어도 만족이 돼야 돼요. 무슨 소리야? 마이너스 여기다 집어넣으면 니은번에 그 값은 함수값은 무조건 뭐가 나와야 돼? 양수였어야지. 그래야 크다라고 하는 설명이 되죠. 아, 그러면 우리는 주어져 있는 형태에서 요 과정에서 여기다 집어넣는 거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 정리할게요. 출제자는 아마 이렇게 노렸던 것 같아요. 마이너스 m을 저 니은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럼 니은번의 식은 이렇게 되겠지. 네, 이렇게 되겠죠. 근데 그 값이 마이너스 n을 집어넣은 그 값이 니은번에 집어넣은 그 함수값이 뭐가 됐어야 돼? 0보다 컸어야지. 이게 끝.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식을 정리해보니까 얘가 m제곱에 여기 주어진 이 패턴을 쭉 살펴보니까 이게 뭐가 돼? 이게 마이너스 n. 얘가 0보다 크다. 이렇게 조건이 하나가 잡히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요 상황까지 같이 정리하시면 되죠. 다시 여기 있었던 요 해당되는 이 함수값이 그대로 들어갔을 때 그때 니은번에 적용된 그 값이 무조건 뭐가 나왔어야 돼? 양수가 나왔어야 돼. 양수가 나왔어야 돼. 양수가 나왔어야 돼. 이게 양수가 나와줘야지만이 되는 거고 또는 마이너스를 집어넣은 그 값이 뭐가 나와야 돼? 양수가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를 상대적으로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가줘야 문제가 조금 더 쉽게 풀리는 상황일 거다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원래 이게 오늘 말고 우리 다음번에 공통근이라는 얘기를 한번 하거든요. 그때 한 번 더 얘기가 나오는데 실은 여기는 공통근에 관한 형태는 요점밖에 안 돼서 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일단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건 얘가 모두 다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전제에서 실제 그래프가 이 빨간색이 이것보다 크려면 이렇게 되려면
이 경계가 되는 요거랑 경계가 되는 이것의 함수값이 서로 간에 집어넣었을 때 양수, 집어넣었을 때 양수. 요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가야 문제가 끝나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요. 그래서 그걸 직접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근의 공식을 직접 써가지고 두 개의 근을 노란색을 찾으세요. 그래서 어떻게? 오른쪽이 더 큽니다라고 찾은데 이게 좀 불편한 식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여러분 루트가 두 번 있어서 불편해요. 그런데 그거를 쉽게 가는 방법은 요 식을 t라고 잡으면 식이 좀 차수가 올라가서 좀 불편하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모양들은 t제곱 t 여기에 t의 4승까지 4승에 관한 고차방정식 푸시면 돼요. 네, 이게 가장 일반적인 패턴으로 푸는 거예요. 출제자는 실은 이렇게까지는 가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이 막상 이 느낌을 생각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이 느낌하고 이 느낌을 생각을 잘 못하기 때문에 실은 이 문제에서는 이렇게 푸는 게 가장 적절하고요. 나중에 이건 제가 고차방정식에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릴게요. 공통근. 왜냐하면 이 시기에 공통적인 문자가 같이 있어요. 네? 없는데? 잘 봐. 빼잖아요? n 플러스 1 같이 생겨요. 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나온 김에 그것까지 해버릴까? 어차피 답을 내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답이 조금 끊긴단 말이야. 여기까지 가자 그러면. 요거까지 설명을 아예 할게. 자, 마지막. 어차피 그 개념을 넘어서야 될 것 같으니까 그 내용까지 얘기해보자. 여기 좀 잠깐 봐줘봐봐. 얘들아,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심플하게 한 번만 다시 그릴게. 요게 니은번이고 이게 기억번이 됐어야 돼. 그럼 여기에 누가 보이냐면 누가 보이냐면 이 공통근이 하나 눈에 보이지 않냐?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고 이걸 제가 알파라고 해볼게. 자, 그럼 저기 위에 기억번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어 볼래? 그럼 뭐가 되니? 알파의 제곱 더하기 2m 알파 더하기 1은 얘가 제로고요. 두 번째 밑에다가 집어넣으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 2알파 더하기 얘가 m이 얘가 제로가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얘네들을 지금부터 뺍니다. 됐습니까? 뺍니다. 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하고 얘가 없어져요. 그래서 얘를 없애잖아요. 그럼 얘가 2알파 가로에 얘가 m-1이 되고요. 여기는 1-m이 제로가 돼요. 아 그래? 그럼 얘가 2알파 걸었죠? 얘가 m-를 걸었죠? 여기 마이너스를 묶어봐봐. 이렇게 될걸요. 그러면 여기서 m-를 묶어볼래? 이렇게 떠요. 그럼 아까 판단해봐봐. m은 분명히 마이너스 1보다 작았잖아. 그럼 절대 얘가 0이 될 수 없겠지. 그럼 얘가 0일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니? 알파가 얼마 나온다는 얘기야? 2분의 1. 얘가 2분의 1 나온다는 뜻이야. 그러면 선생님 니은번은요 2분의 1보다 작은 두 개의 근이 나오는 거고요. 기억번은요 2분의 1보다 큰 두 개의 근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게 경계점이 되는 거네. 그러면 2분의 1을 어디에다가 니은번에다 집어넣은 그 값은 자 니은번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은 그 값은 0보다 컸어야죠. 니은번에다 2분의 1 집어넣었습니다. 그럼 얼마죠? 2분의 1의 제곱 2 곱하기 얘가 2분의 1 더하기 m 이게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죠. 가능해? 다시 요 근에서 공통근이 알파가 2분의 1이라는 형태가 나온 거니까 그럼 요 2분의 1을 집어넣은 이 값은 니은번의 그래프에서 그 값은 항상 함수값이 양수가 나왔어야 된다. 기억번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여기다 적용하게 되는 순간 얘가 얼마죠? 4분의 1 더하기 얘가 얼마죠? 1 더하기 얘가 m이 0보다 크다가 되니까 m은 얼마보다 크다?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크다가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이 전제 조건을 만족하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 찾아보자. 마이너스 4분의 5보다 커. 마이너스 1보다 작아. 이렇게 깔리겠지.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형태의 범위가 이게 가장 심플하게 나오겠지. 그래서 거기에 있었던 47번 문제는 이제 이런 패턴으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거기서 얘가 뭐죠? 이게 A인가요? 네, 이게 거기 문제에서 얘가 B였나요? 그래서 얘가 A 더하기 B의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얘가 4분의 9다.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공통근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좀 불편한 건데 직접 해도 상관은 없다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게 조금 약간 거슬린다 싶으시면은
요거까지 한 번만 잡아주세요. 요 과정이 우리 뒤에 고차 방정식의 공통근이라는 형태가 따로 있어요. 우리 프린트 드릴 때 거기 맨 마지막에 한번 잠깐 소개할게. 요 과정. 그러면 2분의 1이 집어넣었을 때 니은이든 기억이든 양수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이 조건이 하나 추가되는구나. 이렇게 한 번만 정리해 주세요. 그게 경계점이 돼야 될 거니까. 오케이. 자, 조금 시간이 걸렸네. 자, 71번, 77번 이 두 개만 얼른 하자. 71번, 77번. 아, 71번. 자, 71번 갈게요. 71번. 71번은 여러분이 그냥 이거 뭐지? 이런 느낌이 처음에 딱 받았을 것 같아. 그래서 그 느낌부터 잠깐 소개를 할게. 71번 봐보자. 선생님 기억에 이게 어디 있었냐면 블랙라벨인가? 어딘가 있었던 문제로 기억을 해요. 이 문제가 71번이. 자, 양의 실수라고 그랬어요. 되게 중요한 조건. 양의 실수 x와 양수란 얘기죠. 자, 그러면 루트에 17 더하기가 3x 더하기 루트에 11 더하기가 4y 요놈의 전체 제곱이죠. 심플해요. 이거 양수예요. 루트 함부로 제곱할 수 있어요. 왜? 2단어를 줬기 때문에. 저희가 마이너스 있었으면 조금 곤란할 뻔했는데 다 양수니까. 자, 그럼 이 제곱 전개해봐. 그냥 이게 끝이야. 양수라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야, 그러면 앞쪽에 숫자 28에다가 3x하고 4y가 문제 속에서 8이었으니까 8 더하기 2루트에 요거 주면 되는데 어라 17 더하기 3x 쌤 11 더하기 4y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니까 4y가 문제 속에서 제가 8-3x하고 똑같아. 그래서 제가 19-3x로 주면 되죠. 그럼 얘가 36 플러스 2배 루트 17 더하기 얘가 3x하고 19-3x하고 요식 하나만 봐주면 되죠. 어차피 최대값 물었거든. 그러면 루트 안의 값이 최대여야지만이 덧셈 되는 결과가 최대가 될 것 같아. 그럼 이 안에 있는 최대를 찾으면 되겠다. 쌤 이거 어떻게 찾아요? 이것만 그리자. 이것만 그리자. 어떻게 그릴 수 있니? 여기를 x로 잡아준다면 여기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7. 여기가 제로가 되는 값이 3분의 19. 그럼 어떻게 되니? 그래프가 위로 볼록한 이런 그래프가 되었겠지. 근데 어차피 우리가 다루는 x는 0보다 컸어야 되니까 이것만 따르겠지. 그럼 여기가 최대가 된다? 꼭지점의 좌표구나. 그럼 뭐야? 얘랑 얘의 중점이니까 얘랑 얘를 중점을 계산하면 3분의 19와 마이너스 3분의 17을 더하면 3분의 2인데 2로 나누면 3분의 1이 되는 게 확인된다. 그럼 뭐야? x가 얼마가 됐을 때? 3분의 1이 됐을 때. 끝났네. 그러면 x가 3분의 1이면 여기는 18이 될 거고 얘가 3분의 1이면 여기 18이네. 그럼 결과적으로 얘네들은 36 플러스 2 곱하기 18 곱하기 18은 어차피 루트가 하나 벗기고 나갈 거니까 이렇게 들어가서 정답은 얼마다? 72다. 이게 우리가 정답이 되겠지. 그죠? 저게 양수라는 전제 때문에 그냥 풀어주면 되는 문제였던 건데 여러분이 처음 봤을 땐 느낌이 쎄한 거지. 자, 마지막 77. 77 뭐야? 오케이. 야, 내가 77번은 그냥 확실하게 잡아줄게. 자, 이거에서 응용되는 게 많으니까 제가 미리 개념 안에 설명 다 해드리면서 갈게. 77번 별표를 하나 치고 갈까? 자, 잘 들어봐. 자, 일단 팁을 두 가지를 드리는데 자, 첫 번째 2차 함수가 있어. 그럼 내가 이렇게 x축하고 평행하게 잘랐어. 요 점이 알파야. 요 점이 베타야.
그러면 얘들아 여기에 위쪽에 있었던 얘랑 얘가 평행한, 즉 여기 주어져 있는 요 직선의 기울기가 제로거든. 이거랑 평행한 접선이 그려져 안 그려져? 그려져. 그거 우리 뭐라고 읽고? 2분의 알파 플러스 A가 베타라고 읽고. 자, 팁 2은 뭐냐면 이런 거야. 만약에